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아이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 당원을 10명이라도 모아오시는 실적이 있는가? 예. 그걸 좀 반문하고 싶고. 김정민 설계사님 네, 아시죠? 알죠. 힘내세요. 힘내야죠. 웃지들 마십시오. 남 얘기 아닙니다. 자, 2030에만 진심인 이준석 물음표인데, 자, 방금 제가 가지고 온 영화 제목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찰떡 같은 예. 싱크를 찾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영업 비밀인데, 네네. 영화 써니라는 영화인데, 자, 뉴스 썰기랑 좀 잘 맞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뭘 써니?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뭘 써니? 예. 네. 자, 탄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 귀에서. 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지만 내부 후유증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30 연쇄 탈당 문제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탈당 현황을 공개하면서 2030 탈당자가 40명 남짓이라는 허위 정보 과연 왜 유통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00명 지금 탈당했는데 그중에 2030 비율 75%가 넘습니다. 대략 500명이 넘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어제였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2030 탈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40명 정도가 전부다. 별로 개의치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진화에 나섰던데 자, 경선이 지금 끝나고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탈락에 실망한 2030들 연쇄 탈당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바로 문제가 있다. 오히려 화를 키운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2030의 당원을 모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10명도 모집 안 해봤으면서 겨우 이제 40명, 그것도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사실상 집단 탈당한다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감춰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당대표가 직접 그것도 먼저 공개를 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제가 정치부 기자 저도 10년 넘게 해봤지만 거의 제 기억에는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법을 내놓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부 정치권의 저희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무슨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정치 변화를 기대했던 특히나 젊은 당대표를 정말 원했던 2030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이제 이준석 대표 피셜 몰상식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찾아보니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한 행사장에서 자, 국민의힘에서 2030 탈당하는 거 그거 이미 다 예상했다. 후유증 별로 없고 대선에도 아마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후유증이 약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누구냐? 지금 바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김종인,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한 관계, 케미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30 탈당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이 좀 확실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자, 결국 이준석 대표 혼자서 2030 탈당 문제를 막기에는 좀 아직 역부족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시간이 갈수록 수치도 늘고 있어요. 한 언론사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국민의힘에 가입했던 청년들 윤석열 후보 선출 후에 2,100명이 탈당했다. 아까 한 500명 정도로 하겠죠.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시절에 203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으니 사실 그 미래에 또 투표권이 있는 미래에 정말 4050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지지층을 계속 붙들어 매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이미 차차기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봐도 차타가 공인하는 후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2030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2030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세대인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2030의 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도 필요하고 또 계층별로,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갈등이 파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30 탈당 문제를 빨리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로 당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공개를 바로 해버리는 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가 불만도 있다. 분명히 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다른 언론 집계에 따르면 오히려 탈당 러시와 함께 입당 러시도 벌어졌다. 윤 후보 당선된 이후에 입당자가 더 많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가 보통 선출이 되면 후보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 뒤에서 당대표는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서포트를 하는 개념인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도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세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된 이후에 상당히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발을 맞추고 있죠. 네. 자,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대표로서 후보를 어떻게 발벗고 도와주겠다 이런 대화보다는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조금 제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평론가적 멘트들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후보가 겸손하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 대선 콘셉트를 아마 조직 선거로 잡은 듯한데 윤석열 후보 측이 과연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겠다. 상당히 거리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 나눴었습니다. 휴대폰을 뺏어달라는 청원이 지금 등장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준석 대표의 핸드폰을 좀 꺼달라, 핸드폰을 뺏어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핸드폰을 좀 제발 꺼주고 SNS에서 강제로 탈퇴시켜주고 강퇴 좀 시켜달라.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외부에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사람이 글을 올린 거죠. 윤석열 후보가 이미 본선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이준석 대표의 SNS의 댓글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판 댓글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가 제발 갈라치기나 고자질하지 말고 당대표로서 국힘을 통합해야 된다. 대표라면 좀 조용히 해야 된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설사 누가 실수했거나 잘못을 했더라도 감싸줘야지 이런 모습을 먼저 공개하는 모습 좋지 않다. 제발 패북 좀 자제하세요. 자, 이런 멘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대표가 2030의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휴대폰을 본인 자신이 끌지 아니면 좀 자제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